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 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비대위원장 사퇴, 원내대표직 한시 유지를 전제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17일 일부 간부의 대리 운전기사 폭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면서 세월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이 513%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걸스데이의 노래입니다. 달링. Hey, are you ready? 요즘 연인들은 기싸고 시작한대. 사람들 어리숙해도 내 낯을 가리는데 사람들 내 들 안에 갇혀 매일 가짜 같은 진짜 사랑과 Little love you 표현 못했는데 사람들 나처럼 내 맘에 날아앉아 벌처럼 사랑을 톡 쏘니까 달콤한 유혹에 빠졌나 oh yeah Call me a darling darling 나를 녹여줘 Sugar pop my lollipop 소리칠 거야 Call you my darling darling 그댄 달콤해 화끈해 더 뜨겁게 Only you 슈가 너만이 나의 스타 사랑에 빠진 소재로 노래를 불러볼까 달아 밝아 달도 내 맘 알까 슈가 내 고민 alright 상큼하게 톡톡 쏘라 팡팡팡 내 목이 따끔하고 간지럽게 my I fell in love with you 빠져들고 싶어 네 눈에 나비처럼 내 맘에 날아앉아 벌처럼 사랑을 톡 쏘니까 달콤한 유혹에 빠졌나 oh yeah Call me a darling darling 나를 녹여줘 Sugar pop my lollipop 소리칠 거야 Call you my darling darling 그댄 달콤해 화끈해 더 뜨겁게 Only you 물이 쏟아지는 바닷가 위에 살포시 그댄 무릎에 기대 누워 잠들고 싶어 나를 녹여줘 Sugar lollipop 소리칠 거야 Oh yeah darling darling 그댄 달콤해 화끈해 더 뜨겁게 Hey you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비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납부하는 부담액을 50%가량 올리고 수령액은 삭감해 낸 만큼 받도록 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다. 하지만 개혁 방안에는 정부의 재정 수요 대책이 담기지 않는 데다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오는 20일 국회에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기여금을 현재 14%에서 약 2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기여금과 비교하면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견조도 2배가 넘는다.
또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적용되도록 재설계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는 현행의 계산식이 적용되지만 2016년부터는 납입액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1.7배를 받게 된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더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혁안의 발상은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공무원 연금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연금이라기보다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 공무원에 대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겨있다. 다만 기여금이 인상될 경우 정부가 납부해야 할 부담도 늘어나게 되지만 이 재원의 조달 방안은 개혁안에 담기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국회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세금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016년에 3조 5,359억 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씩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 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비대위원장 사퇴, 원내대표직 한시 유지를 전제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파동으로 촉발된 당내 공개사퇴 압박을 받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집권한 지 3일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최악의 고비는 넘겼으나 당과 박 위원장이 모두 깊은 상처를 입어 향후 당 재정비와 대여 협상 등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 혁신해보고자 호소해봤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혀지면서 저 또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다며 당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원로 고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며 당무 복귀 배경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탈당 시사로 당에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중대한 시기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이상돈 카드에 반발해 자신의 사퇴를 주도했던 강경파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당이 백척간도에 처했다. 이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집권을 꿈꾼다면 당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한다며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에 바뀌어야 한다고 황골탈퇴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복귀로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로 고질적인 계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만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장 박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만 했을 뿐 원내대표직 사퇴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조속한 사퇴를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과 다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18일 전현직 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등으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비대위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대위원장 선정을 두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17일 일부 간부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잦은 사퇴하면서 세월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17일 0시 48분쯤 서울 여의도 KBS 별관 뒤편에서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과 그의 운전기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대책위 간부 5명이 있었다. 경찰은 당시 유 가족들과 김 의원은 만취한 상태였다고 했다. 대리기사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출을 받고 20-30분을 기다리는데도 이동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부르시라며 떠나는데 그들이 태도가 왜 그러냐, 의원님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했다며 말다툼을 하다 폭행당했다. 넘어졌는데도 발로 차였다라고 진술했다.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김모 씨와 노모 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건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하며 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의도 성모병원을 거쳐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대리기사 이 씨와 싸움을 말리다 맞은 신고자 2명 등만을 조사했을 뿐 김 의원과 피의자로 지목된 유족 4명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관련자 및 위원장단 총 9명은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연히 만나서 특별법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돌발 사건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족대책위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이 513% 전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입쌀 관세율의 정부안을 잠정 결정했다. 쌀 관세율은 513% 선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 협의를 갖는다. 여기서 쌀 관세율이 확정되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수정 양호표를 전달할 계획이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13%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관세율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처럼 고율의 관세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관세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내산 쌀은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최소 300%를 넘어야 수입쌀이 국내산 쌀보다 비싸져 국내산 쌀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다만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야당은 쌀 시장 개방 시기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WTO에 관세율을 최종 통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남진 장윤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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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낙이지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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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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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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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밝히자마자 즉시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상임고문단과 전현직 국회 부의장, 원내대표 등 27명의 비대위원장 추천단을 꾸린 뒤 18일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중진과 계파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 대변인은 당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보다 내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문들에게 최대한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내년 전당대회 승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위원장 선출과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게 될 전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 계파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당 내에서는 문희상, 박병석, 원혜영, 이석현 의원 4명이 후보로 꼽힌다. 한때 유인태 의원도 거론됐지만 다른 의원을 밀겠다며 물러섰다. 이들 4명에 대해 어떤 계파가 누구를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돌지만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삼가는 분위기다. 한 당직자는 이번 비대위원장은 가장 잘할 사람이기보다 가장 반감 없는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보들도 나는 계파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 선출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자칫하면 원내대표의 전초전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과 달리 선출직인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으로는 권한이 더 막강하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토론 조정 과정을 거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변호사 단체를 통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법 정상화 테스크포스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 소위원장에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을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 표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스크포스 팀장이기도 한 주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당론이 바람직하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각각 헌법기관 자격으로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경우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 전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했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두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당시 법 개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표결로 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조 의장이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막무가내 야당을 만나면 다수결은 온데간데 없고 야당 결재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토론은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8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은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 헌법소원 역시 헌재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야당 압박용 성격이 짙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남북 고위급 접촉을 지휘한 것과 관련 올 유엔 총회 기간 우리 남북 외교장관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또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데 대해서 호응을 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개막한 유엔 총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박 대통령을 수행에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 만에 참석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총회 기간 남북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항상 우리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또 평화 통일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도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고위급 대화 제의도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및 쉬운 것으로 같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들을 제의해왔다. 그런데서 우리가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를 거론하며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문현주의 웃으며 삽시다. 인생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럴 땐 마음을 비우고 그게 한번 웃어요.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세상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럴 땐 가슴을 열고서 그게 한번 웃어요. 둥글둥글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연내에 저축은행에서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내년 1분기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도 할 수 있다.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신협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 체크카드는 다른 생활 밀접 기능이 없어 사용 실적이 미미했다. 보험 및 신용카드 판매는 중앙회가 연내 보험사 및 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는 인가자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 요건도 완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때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6억 원 이하의 여신 가운데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2%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바뀌고 20%를 적립해야 하는 고정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6억 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신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사회 간접 자본 사업과 위험 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신규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재는 주식과 채권, 단기자금 등만 가능했다. 주식 투자도 기존 20% 한도에서 30%로 확대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컨소시엄이 17일 서울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부지 입찰에 각각 참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입찰 결과는 18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금싸라기 땅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여서 누가 승리할지 관심이 뜨겁다. 삼성전자는 이날 한전 부지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입찰 마감인 오후 4시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함구하다가 마감 직후 입찰 사실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단독으로 응찰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사내 이사들이 참석하는 경영위원회를 열어 한전 부지 입찰에 참여한다는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의 계열사 한 곳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세 곳이 맞붙는 모양새가 됐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규모는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31조 4천억 원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세 곳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을 합치면 29조 4천억 원이다. 이 현대차그룹의 각 계열사는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입찰 참여를 결정했다. 최종 입찰 가격은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입찰가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부지는 감정가액이 3조 3,346억 원이므로 최소 4조 원을 적어내야 낙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가격 격차가 최대 17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17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마크힐스 2단지 내 192.86제곱미터형으로 65억 원이었다. 3.3제곱미터당 1억 1,122만 원이다. 반면 최저가 아파트인 전남 고흥의 뉴코 아파트 22.68제곱미터형은 450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65만 원이었다. 마크힐스 매매 가격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최고가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73.64제곱미터형 54억 4천만 원에 비해서도 10억 원 이상 비싸다. 보유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안팎이다. 매매가격 2위는 강남구 상지리치빌 카일룸 2차 244제곱미터형으로 57억 원, 3위는 성동구 갤러리 아폴의 271제곱미터 55억 원 등이었다. 1에서 10위가 모두 서울에 있다.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 9,955건 중 서울이 88.8%를 차지했다.
서울의 10억 원 이상 아파트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76%가 몰려 있었다. 이어 경기 628채, 부산 355채, 대구 57채, 인천 46채, 대전 19채, 울산 6채, 광주 2채, 경남, 충남 각각 1채 순이었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세종에는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없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수철이 부릅니다. 젊은 그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미지의 신세계로 달려가자.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 같은 숨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갈수록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흐리거나 비가 내린 다음 날은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어제 아침보다 쌀쌀했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 공기가 오늘보다 많이 차가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낮에는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기 때문에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전, 전주, 대구가 26도, 춘천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대체로 흐린 곳이 많겠고요.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동안 대부분 지방의 하늘이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까지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차 이용객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몇몇 구간들은 예밀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가 하행선 구간 중에는 다소 높은 예밀을 보이면서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 55분과 11시 열차에 지금 1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행선 열차 중 가장 높은 예밀을 보이고 있는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도 오늘 오전과 오후에 운행하는 KTX 열차에는 좌석 구하시기가 몇 편에는 힘겹습니다. 또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노선들 역시 예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몇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은 평일답게 자리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합니다. 상행선 열차는 하행선보다 조금 더 낮은 예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시간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청량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구간들이 자리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하고요. 대부분의 열차에는 적게는 100석, 많게는 2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열차를 이용해서 통근이나 통학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분들의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열차 이용을 위해서 일반인은 기본 운임의 최대 50%, 청소년은 6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주중 정기 승차권을 발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심수봉입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옷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네, 다음은 사회명기사입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내분 사태를 일으킨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상태다. 임 회장은 이에 맞서 법정투쟁을 선언했으나 이사회의 이날 의결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KB금융이사회는 1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안을 7대2로 가결했다. 앞서 15일 이사회는 임 회장을 향해 조직 안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잦은 사퇴를 권유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밤늦게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지만 곧 이사들 전원 동의로 정식 이사회로 전환했다. 이 자리에서 KB금융의 사회 이사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사회는 회의만을 통과시키기 전 다시 한번 임 회장에게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자는 일부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의결을 미뤘다. 이후 일부 사회 이사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임 회장 자택을 찾아 잦은 사퇴를 설득했지만 임 회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과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자정쯤 서울 을지로 KB금융지주 본사에서 회의를 속개해 임 회장 해임안을 상정해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대표이사 해임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이사 자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것까지 박탈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앙일보였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17일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1일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판결을 한 지 6일 만이다.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연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심위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 유지나 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도록 되어 있다. 검찰이 이날 공심위를 열어 항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통상 사건에서 1심 선고 뒤 1, 2일 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 여부를 6일 만에 결정한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항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댓글과 트윗의 내용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등에 대해 기소 당시에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항소하는 것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디지털 증거 능력에 대한 판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항소를 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검찰은 논의를 거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짓고 조만간 열리게 될 항소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수사팀의 항소심도 맡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법원이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힌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탈출했다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에 대해서 이들이 언제부터 살인의 범위를 가졌는지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이 검찰의 범죄 사실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최종 재판 결과와 어떻게 연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7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통상 살인 행위의 경우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시기를 적시한다며 이 선장 등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증거 조사를 기반으로 적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세월호에 남아있다가 숨진 다른 승무원들도 피해자로 돼 있던데 이 선장 등이 이들에 대해서도 구호 의무를 진다는 법률적 근거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선장 등이 승객 등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면 선내 대기하던 승객 등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묵시적 교감하에 승객 구호 조치 없이 자신들만 퇴선하기로 용인하면서 상호 공모했다고 밝히면서도 고의의 발생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 선장 등이 살인 행위를 개시한 이른바 실행의 착수 시점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이 선장 등의 승객 사망 가능성 인식 시점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살인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이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선장 등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직후 자신들이 선원이고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구조 중인 해경에 밝히지 않고 조타실에서 탈출한 시점을 살인에 대한 고의의 시점으로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놓고 재판부가 이 선장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충하라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이 선장 등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에 대한 심증이 완전히 형성돼 공소장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이 제기됐던 여군 장교 시마무개 중위가 재조사 결과 대대장의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육군이 17일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0년 3월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중희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이던 이하무개 소령이 가혹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협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소령이 심중희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평일과 일과 후 심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 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한두 시간씩 개별 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소령이 심중희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소령이 심중희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소령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애초 심중희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중희 가족의 성희롱 의혹을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가자 군 당국도 지난 6월부터 재수사를 벌였다. 육군은 애초 수사의 부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또 국방부에 심중희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17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지 않은 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을 대신해서 행정 대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명령하고 직권 면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전면 거부하고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바 있고 울산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직권 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전람회의 취중 진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있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자꾸 외우기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아무에게나 늘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했던 말도 애매한데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명기사입니다. 307년 만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혼전 양상이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립에 찬성하는 예스 스코틀랜드와 반대하는 베터 투게더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7일 글래스고 등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했다. 독립 반대 진영은 이날을 통합의 날로 선언하고 런던,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다. 앨릭스 세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공개 서한에서 논의는 끝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뿐이라며 금요일 더 나은 나라의 첫날 아침을 맞으며 눈을 뜨자고 강조했다. 베터 투게더 운동을 이끄는 앨리스터 달링은 독립은 비극일 뿐이라며 영연방 속에 남는다면 스코틀랜드는 빠르고 확실하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발표된 여론조사 업체 3곳의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다. ICM은 반대 45%, 찬성 41%, 미결정 14%로 나타났다. 오피니엄은 반대 49%, 찬성 45%, 미결정 6%, 서베이션은 반대 47.7%, 찬성 44.1%, 미결정 8.2%였다. 존 커티스 영국 스트레스 클라이드대 정치학 교수는 찬성 의견이 지고 있지만 반대 진영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금융시장에서 독립이 부결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투표는 1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57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스코틀랜드는 독립국이 돼야 합니까? 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를 기표하면 된다.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428만 5,323명으로 이는 투표권을 가진 16세 이상 인구의 97%에 해당한다. 투표율 5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찬성과 반대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한 쪽이 승리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9명 중 1명은 굶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구상 70억 인구 중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모자라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사람들이 굶는 것은 가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식량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에는 독재와 분쟁,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기아를 없애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세계 식량 사정을 평가해 16일 2014 세계 식량 불황 상황 보고서를 냈다. FAO 등 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지구상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은 8억 530만 명 정도로 추산됐다. 10년 전인 2000년에서 2002년보다는 굶주리는 인구가 1억 명가량 줄었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2억 명이 줄었다. 유엔은 1999년 세계의 빈곤을 줄이기 위해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를 만들었다. 목표 달성 시한인 2015년을 한 해 앞둔 현재 63개 개도국이 MDG의 기하근절 목표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배를 골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4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여서 굶주리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기아 인구는 아시아 지역이 5억 2,6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아 인구가 줄었지만 전쟁에 시달린 중동에서만 유독 늘었다. 유엔 기구들은 브라질, 하이티, 인도네시아, 예멘 등 7개국의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브라질은 극빈층에게 식량을 주고 빈농을 지원하는 굶주림 제로 정책으로 MDG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도 빈농을 지원하고 농업 방식을 개선, 기아 인구를 20년 새 절반으로 줄였다. 말라위도 정치 안정 덕에 기아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대지진을 겪은 하이티와 내전 분쟁이 극심한 예멘에서는 빈곤이 크게 줄지 않았다. 북한에선 인구의 3분의 1인 930만 명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 480만 명이던 북한의 기아 인구는 오히려 2배로 늘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반군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정부 내에서 지상군 투입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공화당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16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IS 대응을 위해 미국이 시도하는 국제군사연합 전선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댐프시 합참의장은 만약
군사연합 전선을 통한 대응이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나는 대통령에게 가서 지상군 투입이 포함될 수 있는 제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습에 참여한 미 조종사 격추 시 수색 구조 작전을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댐프시 합참의장의 발언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지상군 투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언젠가는 지상군 투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일제전범 자백서에 이어 난징 대학살 생존자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국가공공 추도망이 17일부터 난징 대학살 생존자 100인의 구술 증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추도망은 장수정 난징에 있는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희생자를 기리고 일제의 침략 만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영 매체인 신화망과 함께 7월부터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1937년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12월 13일부터 40여일간 중국인 약 30만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난징 대학살에 관한 다양한 사료가 소개돼 있다. 공공추도망은 이날 첫 번째로 일제 침략기 난징에서 살았던 샤수친 할머니의 증언을 공개했다. 샤 할머니는 일본군이 들이닥칠 당시 자신의 집에는 외조부모, 부모, 언니 둘, 여동생 둘 등 모두 9명이 살고 있었으나 자신과 여동생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어린이였던 자신들은 시체 더미에 깔려 있다가 가까스로 구출됐으나 일본군은 어머니와 언니들을 윤관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공공추도망은 하루에 한 편씩 100일 동안 생존자들의 증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중앙당항국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제전범 자백서 45편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역주행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웃는 거야. 거울 앞에 앉아 눈물 흘리는 날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어. 너 왜 그러니? 아무 일도 아닌데 훌쩍이잖아. 이건 네가 아냐. 그런 약한 모습 혼자 모든 짐 다진 듯 찡그린 얼굴도 보기 싫어.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두려움 따윈 짧은 생의 작은 점일 뿐. 주저앉아 웅크릴 필요 없잖아. 먼지처럼 툭 가볍게 다 털어낼 수 있잖아. 옛일인 듯 기억조차 없는 듯 선물 같은 내일만 생각하면서 웃는 거야. 그래 그렇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별일 아냐. 흔한 일이잖아. 이젠 너인 것 같아. 늘 그렇게 웃어. 낯선 사람처럼 표정도 없는 날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어. 너 왜 그러니? 아무 일도 아닌데 심각해보여. 이건 네가 아냐. 그런 약한 모습 가시밭길을 걷는 듯 싸늘한 얼굴도 보기 싫어.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두려움 따윈 짧은 생의 작은 점일 뿐. 주저앉아 웅크릴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박영선 대표 복귀, 국회 정상화 계기 되도록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 외부 인사인 안경환, 이상돈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시도에 반발한 당내의 박 대표 사퇴 요구, 박 대표의 집거 및 탈당 거론 등 지난 닷새간의 혼돈이 일단 수습됐다. 하지만 당무 복귀가 의미를 가지려면 깊은 내상을 입은 박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박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박 대표가 주도한 세월호 여야 합의가 유가족 동의를 얻지 못해 당내 추인을 받지 못했고 혁신과 확장을 명분으로 한 외부 인사 영입마저 무산됐다. 이 과정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박 대표의 독단이 문제가 됐다. 당내 불신이 고조되면서 너도 나도 사퇴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박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내용의 보완 등 절차적 한계가 있는 반면 강경한 목소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당내 분위기가 박 대표를 필요 이상 궁지로 몰아간 측면도 있다. 더욱이 박 대표 쪽에서는 일부 계파 중진이 일련의 사태에서 여론 동향에 따라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 박 대표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대표가 시한부로라도 국회 협상의 책임을 계속 맡는 상황이라면 기왕에 드러난 의견 수렴과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당은 박 대표의 권한을 적극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이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무책임한 처사다. 세월호 해법은 물론 국회 정상화도 유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절대 불가와 2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이라고 선언한 마당에 권한에 흠집이 난 박 대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표가 다시 한번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야당이 스스로 만들어줘야 한다. 박 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60년 전통의 뿌리만 빼고 끊임없이 혁신에 바뀌어야 한다며 당의 환골탈태를 호소했다. 새정치연합이 오늘 당내 중진 인사를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지만 당면 과제인 혁신과 개혁의 적임자인지는 의문이다. 혁신의 움직임만 놓고 보자면 지금 누가 야당이고 여당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위기의 야당이 오히려 계파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계파 갈등과 시도 때도 없는 지도부 흔들기가 혁파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박 대표의 호소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 야당 분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만큼 여야는 정상화의 걸림돌인 세월호 매듭을 풀기 위해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되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소한 특별검사에 관한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 국회 마비를 풀어야 할 쪽은 당연히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사원 채용 축소, 내년 경기도 어둡다는 말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사원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32%로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의 2배를 넘었다. 전경련 조사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아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실업자는 34만 2천 명으로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다. 고학력 젊은이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시장을 전전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이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 청년층 취업난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황에 있다. 엔저 추세에다 중국 기업들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철강, 석유화학, 조선은 물론 전자업체들까지 영업 실적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경기 부양책 덕분에 일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업종들의 불황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마땅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 정부가 경기 회복에 총력전을 펼쳐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교육,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면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청년층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행정 서비스도 보강해야 한다. 우량 중소기업과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고용 알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갈수록 이공계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대학은 인문계 중심으로 전공학과가 편성돼 있어 취업난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학 전공도 기업 수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헌의 세월. 세월이 흘러가면 잊을 날도 있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울 거야. 눈가에 맺히는 지울 수 있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은 아마도 지울 수 없을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 잊을 날도 있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울 거야. 눈가에 맺히는 눈물이야 지울 수 있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은 아마도 지울 수 없을 거야. 세월이 흘러가면 잊을 날도 있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울 거야. 그리울 거야.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의 바다가 아시아의 손님을 품는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 스토리 주제다. 2010 광저우 대회 개막식 키워드 물 생명의 기원에 이어서 2회 연속 물과 관련된 주제로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수놓는다. 인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펼쳐질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준비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7일 프로그램 연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후 7시 44분부터 41분간 진행되는 문화공연 일부는 고은 시인의 시 아시아드의 노래가 첫 운을 뗀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장중하게 울려 퍼져나가는 가운데 아리랑의 향연이 조수미의 고음과 조화를 이룬다. 2부는 인천 하나가 된 아시아를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아주 오래전 하나의 가족이던 아시아를 상상하며 인천에서 다시 화합을 이루고픈 소망을 표현했다.
인천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인천의 바다와 그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 비류왕자와 효녀 심청이다. 비류는 백제의 건국 설화에서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의 털을 잡아 나라를 세운 주인공이다. 심청은 맹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서해바다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용왕을 감동시켜 연꽃으로 환생한 효녀다. 비류와 심청의 이야기는 과거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한 가족이었으나 언젠가 평화의 노래를 잃어버린 아시아를 인천에서 다시 하나로 엮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악인 안숙선 씨가 한국적인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아시아의 꿈을 담은 배를 맞이하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추며 문화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어지는 공식 행사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굴렁쇠 소년의 이미지가 재현돼 감동의 추억을 선사한다. 선수단 입장은 국문, 가나다 순으로 이루어진다. 네팔 선수단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입장하면서 하나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테마의 메인 행사가 시작된다. 45개국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이면 김영수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의 대회사,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개회선언, 성화, 점화가 이뤄진다. 최종 점화자나 점화 방식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성화가 점화된 뒤에는 아시안게임 홍보대사 남성그룹 JYJ가 무대에 올라 공식 주제가 Only One을 부른다. 월드스타 가수 싸이가 축하 공연으로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대만 야구 대표팀을 분석한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결국 금메달의 최대 관문은 대만전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24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인 대만전을 치른 뒤 결승에서 대만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만 야구대표팀의 실제 전력은 어느 정도일까? 김정준 대표팀 전력분석원은 우선 선발 투수들이 150km에 근접한 빠른 공을 던지는 게 특징이다라며 그들 중에는 빠른 공뿐 아니라 변화구 구사력과 제구력이 전반적으로 좋은 투수도 있다고 했다. 김 분석원이 꼽은 대만 대표팀 에이스는 미네소타 싱글 A에서 뛰고 있는 우한 후즈웨이다. 그는 올해 싱글 A에서 8승 2패, 방어율 2.15를 기록했다. 71이닝을 던져 삼진 64개를 낚아내고 47안타에 4사구 17개만을 내줄 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했다. 후즈웨이와 함께 주목받는 대만 투수는 클리블랜드 루키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한 장샤오칭이다. 그도 후즈웨이 못지않게 빠른 공을 던진다. 그러나 후즈웨이와 비교하면 투구 패턴이 단조롭다. 장샤오칭은 올해 루키리그에서 4승 2패, 방어율 4.53을 기록했다. 45와 3분의 2 이닝을 던져 45안타를 맞았다. 이들은 이번 대회 한국전을 포함한 중요 경기에 나눠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장샤오칭이 한국전, 후즈웨이가 준결승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소식통의 전언도 따른다. 대만 선발진이 이처럼 역할 분담이 된다면 한국은 후즈웨이 대신 장샤오칭을 만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편안한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마이너리그 유망주로 각각의 소속 구단에서 투구수 제한을 걸어놓은 것도 한국 대표팀에는 나쁠 게 없다. 이들 투수가 혹여 최상의 페이스를 보이더라도 투구수 제한 때문에 조별리그를 시작으로 준결승, 결승전에서 연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불펜진에서도 볼티모어 루키팀의 리니샹, 시카고 컵스 싱글 A의 왕야오린, 미네소타 루키팀의 러거화 등이 뛴다. 이번 대만 대표팀에는 대만 리그 프로 선수들이 5명만 가세했다. 대만이 아시안게임과 상관없이 시즌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미국 마이너리그 선수가 10명이나 포함되는 등 유망주 위주로 팀이 구성됐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임주리가 부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네, 다음은 다음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빠짐없이 매년 4차례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18일에서 19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연합학력평가에 모두 참여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년에 2회 치르는 1안, 3회 치르는 2안, 4회 치르는 3안이 제출됐지만 사전조사에서 17곳 중 10곳의 교육청이 3안을 결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 4회 실시가 유력하다.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각자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으로 2002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됐다.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해 자신이 뒤처지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체 성적을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학생의 대입 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6차례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4차례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차례 출제한다. 고1, 2 학생들에 대한 연합학력평가는 주관 시도교육청을 바꿔가며 매년 4차례 치르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사정에 따라 2회에서 4회 참여해 논란을 빚어왔다.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9월 예정됐던 연합학력평가에 불참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의무 실시 문제가 이번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 24억 원에서 12억 원을 추가한 3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노인 4명 중 1명은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흡연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중에 간접 흡연 경험률이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전국 192개 지역의 3,840가구 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17일 이같이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3명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흔한 건강 문제로는 고혈압, 백내장, 비만 등이 지적됐다. 남자들은 폐쇄성 폐질환이 2위로 여성들은 골관점열이 4위로 뽑혔다. 지난해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12년보다 1.6%포인트 감소한 42.1%이며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의 흡연율이 여전히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경향은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2012년부터 학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공공장소 실내에서 간접 흡연을 경험한 비흡연자는 55.5%에 달했다. 직장 실내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지난해 47.3%로 파악됐으며 201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음주 습관과 식습관이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감소한 12.5%였고 월간 폭음률은 0.6%포인트 감소한 37.3%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 분야 컨설팅 업체 헬스웨이가 16일 발표한 세계 135개국의 웰빙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75위에 그쳤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갤럽은 지난해 15세 이상 남녀 13만 3천 명을 설문조사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는 인생 목표, 사회 관계, 경제 상황, 공동체 안전 자부심,
건강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답변은 만족도 높음, 힘겨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등 셋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우리 국민은 5개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만족도 높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14%에 불과했다. 주변 아시아국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일본, 인도, 이라크보다 떨어지는 순위다. 우리 국민은 특히 인생 목표 항목에서 힘겨운 상태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조사에서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국민은 3개 이상 항목에서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61%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코스타리카, 덴마크, 오스트리아, 브라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스웨덴, 과테말라, 캐나다 순으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았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인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194개 당사국 대표단과 정부 관계자, 관련 주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글로벌 기업 직원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됐다. 1994년 바하마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열리다 199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강원도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유엔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환경부와 강원도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15일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김영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알펜시아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015B의 슬픈 인연 전해드리면서 9월 1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은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은 우린 어떻게 잊을까.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나의 곁으로 다시